우리에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다양하게 있다는 거. 최대한 끌어모아서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법대로 하자!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자의 김은진입니다. 작년 2023년 8월 30일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개인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어요. 근데 모든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건 아니고 그중에 극히 일부분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는데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선거를 선거다운 선거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에서는 58조 1항에서요.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지지운동, 낙선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할 수 있냐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8조 2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자유가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선거운동은 뭐냐면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그래서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할 수 있는 건데요. 일반 국민들이 아닌 사람들, 후보자라든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뭐 사무장 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굉장히 다양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개인은 이런 것들을 말로 그냥 혼자 떠드는 걸로는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는 다 법으로 규제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을 개정을 하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선거 범위를 일정 정도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국민들도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지낙선운동을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장 대표적인 68조의 소품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선거운동원이 아니면 선거운동 옷을 못 입었어요. 지금도 선거운동원 옷은 못 입어요. 대신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문구를 옷에다가 부착은 가능해요. 그래서 25cm, 25cm의 규격으로 만들어진 것을 개인이 소품으로 활용을 해서 붙이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옷에다가 붙이는 것 외에도 여러 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 법이 이렇게 개정된 게 거의 최초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개수는 무제한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개정한 운용 기준을 보면 옷에다가 붙이는 경우에는 옷에 붙이는 모든 걸 합해서 25cm, 25cm가 된다. 지금은 앞, 뒤에다 다 붙이려면 반쪽씩만 붙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개를 합산해서 하는 거고요. 그 외에 가능한 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스케치북에 써가지고 한 장 한 장 넘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25cm, 25cm 규격이면 여러 장 스케치북에다가 모든 걸 다 써가지고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 예를 들어서 스케치북이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자체가 25cm, 25cm여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면만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면 스케치북으로도 가능하고요. 손잡이가 달려있는 몸에 지니는 물건, 딱 생각나는 게 가방이잖아요. 가방 같은 경우에 너무 끈을 길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물건의 용도에 맞는 정도의 길이는 빼고 나머지 크기가 25cm, 25cm면 된다라는 거고요. 가방은 좀 큰데 거기다가 전단지를 그냥 우리가 몸잡으러 하는 걸 25cm, 25cm, 25cm로 이렇게 붙여서 해도 되고요. 우리 배지 많잖아요. 그 다음에 열쇠고리, 핀 버튼이라고 하죠.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도 수십 개를 달아도 돼요. 합쳐서 25cm, 25cm가 안 넘으면. 가방이나 뭐 옷이나 이런 데다가 네모난 배지를 막 한 10대 개를 달아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요구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마이크를 쓰지 않으면 목소리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후보자가 지나갈 때 소리를 지르면서 반대를 외치는 것도 법에서 따지면, 냉정하게 따지면 선거운동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관련돼서는 이미 과거에 판례가 나와서요. 그때 이후로 온라인상에서 하는 것은 허위사실만 아니면 누구나 다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 선거운동판에 가면 보통의 경우에 국민들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가하고 일반 사람들도 선관위에서 나와서 경고를 하고 경고를 하면 또 고발하고 막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해서 경고를 받았으면 오늘 경고받은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또 하면 되고 우리에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우리가 하면 이번에 법 개정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그런 선거운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표표 과정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참관인이죠. 참관인은 투표 참관인이 있고 개표 참관인이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투표 참관인은 후보자하고 각 정당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표 참관인은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선거 끝나고 나서 개표를 해야 될 때 사실은 개표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부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후보자들이나 정당은 개표 참관을 할 때는 성실하게 안 해요. 그래서 항상 문제제기가 많이 돼요. 왜냐면 밤을 새야 되니까 밤새는 거 귀찮아서 좀 보다가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개표 참관인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당과 후보자에서 하는 거 말고 시군구에 있는 선관위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참관인 모집을 해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신청한 사람 중에서 필요한 인원수만큼 추첨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뽑아서 참관인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개표 참관인에 국민들이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야 어떤 경우에 무효표가 되는지, 아니면 무효표인데 얼렁뚱땅 엉뚱한 데 가는 게 아닌지라는 걸 감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어떤 때보다도 총선과 관련돼서 열기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가 기존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후보자가 바뀐 게 4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세대 교체가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세대 교체가 된다는 얘기는 새로운 세대들이 정말로 본인들이 살아갈 나라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관심들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 갔으면 좋겠습니다.